25년 연구 인생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팥을 매일 챙겨 드시던 분이었는데 얼굴은 더 푸석해지고 머리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좋은 걸 드시고 있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팥을 어떻게 드시고 계셨는지 아세요? 매일 설탕을 한 움큼씩 넣어서 달달하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25년간 식생활과 체질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윤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팥을 무조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팥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팥처럼 성질이 강한 음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대부분 팥의 장점만 알고 계세요. 붓기를 빼준다, 노폐물을 배출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팥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처럼 계속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팥 섭취 방법을 꼭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어머님 한 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집에서 늘 팥죽을 끓여 드시던 분이었는데 속은 더부룩하고 다리는 자주 붓고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 챙긴 거라 더 답답해 하셨죠. 처음에 그분은 왜 그런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팥이 좋다고 했고 주변에서도 팥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던 건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드시는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팥에 늘 설탕을 듬뿍 넣고 여름에는 팥빙수로도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대여섯 번씩 팥물을 물처럼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좋은 건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섭취 방법만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고 팥물은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고 팥죽을 드실 때는 찹쌀을 함께 넣어서 드셔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부터 속이 편해지고 붓기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궁합과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면 오늘 영상을 본 보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팥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팥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방법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팥을 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궁합 4가지. 팥을 삶아 우러나온 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팥물을 드시는데 이 팥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팥을 삶아 우려낸 물은 몸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자료에서는 팥의 사포닌 성분이 순환과 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붓기를 빼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이정희님은 하루 종일 팥물을 물처럼 드시고 계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셔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잔으로 줄이자고 권했더니 붓기와 속 불편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적당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팥물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잔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필요하면 저녁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몸이 찬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팥 자체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평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물처럼 계속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을 줄여보세요. 그게 팥의 효능을 제대로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수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수와 팥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수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해외 곡물 연구 자료에서 수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탄력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동안 수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69세 박성호님은 백미만 드시다가 팥과 수수를 넣은 잡곡밥으로 바꾼 뒤 피로가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미와 팥, 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백미 8에 팥과 수수를 합쳐서 이 정도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율을 높이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잡곡은 백미보다 소화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드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잡곡밥 드실 때 비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많이 넣어서 소화가 안 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찹쌀입니다. 팥의 찬 성질을 찹쌀이 부드럽게 보완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팥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팥만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찹쌀을 함께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내 전통 식생활 자료에서 찹쌀은 위장 부담이 적은 곡물로 분류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함께 넣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죠. 74세 최영숙님은 팥죽을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찹쌀을 함께 넣어서 끓여 드시라고 권했더니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팥죽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팥죽을 끓일 때 찹쌀과 팥의 비율은 7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찹쌀 7에 팥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찹쌀밥을 지을 때 팥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팥만 먹는 게 아니라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다만 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찹쌀이 소화는 잘 되지만 그래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한 끼에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속이 불편한데도 참고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찹쌀을 함께 넣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팥의 찬 성질을 중화해 줍니다. 팥이 차가운 성질이라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해외 식품 연구에서 생강의 순환 촉진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67세 김민수님은 평소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셨는데 팥과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발 냉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손발이 그렇게 차갑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팥과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겁니다. 팥 한 줌에 생강 한두 쪽 정도 넣고 끓이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은은하게 생강향이 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우린 물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특히 몸이 찬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을 알아도 나쁜 조합을 계속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팥을 떡으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설탕입니다. 설탕은 팥의 장점을 대부분 상쇄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팥의 쓴맛이 싫어서 설탕을 넣으시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팥에 설탕을 넣으면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팥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인데 설탕을 넣으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감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탕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팥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설탕이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 팥의 좋은 효능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소량의 소금이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세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팥의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아니면 대추나 건포도 같은 천연 단맛을 내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맛 때문에 습관처럼 설탕을 넣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부터 설탕통을 치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좋은 음식도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건 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하루 섭취량을 넘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 몸에 필요한 수분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전해질 균형도 깨질 수 있고요. 게다가 팥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량은 좋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섭취량은 주 23회 정도입니다. 매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한 번에 먹는 양도 한 그릇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횟수를 줄여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수분 조절을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면 이미 수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팥까지 먹으면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칼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팥을 많이 먹으면 체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팥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더라도 양을 줄이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드셔야 합니다. 몸이 쉽게 붓지는 않으신가요?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팥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복 섭취입니다. 팥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팥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공복에 팥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팥죽을 드신다면 찹쌀을 충분히 넣어서 위장 부담을 줄이세요. 그리고 뜨겁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장 방법 실수입니다. 팥을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팥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일 이상 두면 안 됩니다. 팥은 수분이 많아서 쉽게 상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상할 수 있어요. 삶은 팥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먹을 때마다 꺼내서 녹여 드시면 됩니다. 생팥을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팥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팥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상식과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기억나시나요? 건강에 좋다며 팥을 매일 드시면서 설탕을 듬뿍 넣으셨던 분 말입니다. 그분은 팥이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먹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까지는 잘하시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만 하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붓기와 속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설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푸석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순환과 컨디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몸이 가볍고 개운해집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팥물은 하루 한두 잔만 드세요. 물처럼 계속 마시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찬 분들은 한 잔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팥을 드실 때는 수수나 찹쌀과 함께 드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잡곡밥으로 드시거나 팥죽에 찹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을 함께 드세요. 팥과 생강을 끓여서 차로 드시면 손발 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넷째,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대추나 건포도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설탕을 넣으면 팥에 좋은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다섯째,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주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만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째, 신장이 약하거나 몸이 쉽게 붓는 분들은 양을 줄이고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팥을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여덟째, 보관을 잘하세요. 삶은 팥은 냉동 보관하고 생팥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하시던 방법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팥을 드실 때 반드시 함께 먹는 재료부터 점검해 보세요. 혹시 설탕을 넣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빼세요. 팥만 먹고 계셨다면 찹쌀이나 수수를 함께 넣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매일 드시고 계셨다면 주 23회로 줄여보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팥 하나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붓기가 빠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만 제대로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덜 푸석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자주 착각하는 또 다른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인데 사실은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팥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설탕을 넣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재료와 함께 드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바꾸실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